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부동산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조금은 느낌으로 조금 낮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요? 서울에서는 아파트나 빌라까지도 분위기를 탄 것 같은데 이 분위기를 그대로 우리 평택까지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저번 주. 근데 저번 주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평택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부분을 제가 풀어드릴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딱 뭐 카더라가 아니고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지금은 그러면은 뭐를 해야 돼? 지금은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사면 어디를 사야 돼? 이 부분을 풀어봐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세요? 휴가를 가는 것도 그렇고, 가서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고, 정말 맛있는 거 빵빵하게 에어컨 틀고 먹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잠시 저도 저번 주에 휴가였거든요. 집에서 에어컨 틀고서는 애들하고 그냥 뭐 좀 먹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갔다가 오고 나니까 분위기가 조금은 부동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분위기가 서울 분위기에서 서울에서 아파트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빌라까지도 그렇게 전세 사기가 많이 났던 빌라까지도 지금 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내려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탄까지도 내려왔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동탄에도 아파트 매물이 없어요. 나오고 나면 좀 높여서 매물이 나오든가 아니면 아예 들어가든가 동탄까지도 내려왔던 상황. 그리고 저번 주 저 휴가에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전화가 오는 게 아파트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손님이 오세요. 그래서 아파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서한 이다음 끝나고 나서는 금액이 오를 거라고. 그것도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은 제일풍경채나 이런 부분들은 6억 5천대가 하한선이에요. 괜찮은 것들이. 밑에 저층 같은 경우에는 6억 3천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보편적인 층이 6억 5천대 요 정도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은 지금부터 바닥 친 거는 친 거고 올라가는 그 상황만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파트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고 뭔가 받침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오늘은 풀어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덕국제 신도시는 아파트 쪽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용인 원삼 쪽은 주택이 많이 없으니 거기서는 그러면 뭐를 봐? 이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투트랙으로 해서 잠깐 짧게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컴퓨터 보면서 시작할게요. 자, 뉴스 하나 보고 올게요. 여기는 지코노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세성 기자님이 24년도 8월 13일 날 올려주신 이 기사인 거고요. 서울 직장인들 몰리더니 추락하던 평택 아파트 대반전. 지금 평택 아파트가 이렇게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예요. 밑에 보면 이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가 8억 4,500을 찍었던 상황인 거고 안산은 저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고 왜 이렇게 되냐면 기사 내용으로는 이 기사는 제가 밑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이 기사 내용으로는 그건 거예요.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그 외곽인 경기도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인 거고 평택 같은 경우가 이런 집값이 올라가는 게 그런 팽창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기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전자신문인 거고요. 삼성 평택 4공장 6세대 D램 투자 확정 메모리 전략기지로 내년 6월 가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24년도 8월 11일 날 그리고 기자님은 권동준 기자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이것도 밑에 아래 링크로 걸어 드릴게요. 이 주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사기가 공장은 지어놨는데 안에 설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평택 4공장 6세대 D램 메모리 전략기지로 내년 6월에 가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년 6월에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안에 설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6월에 가동하기 위해서는 인부들이 들어와서 설비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씩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장에 있는 제가 느끼는 거는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가 월세 부분이 많이 소진이 돼서 이제는 조금 찾기가 힘드세요. 예전에 정말 많이 인부들이 들어왔을 때는 투룸 같은 경우가 180 정도까지도 받았는데 지금은 90에서 100만 원 정도? 요 정도인 부분인 거고, 이 물건을 찾으려고 해도 조금 삼성하고 거리감이 조금 있는 데는 아직까지는 투룸이 있는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투룸을 찾기는 조금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누군가가 들어와서 소진을 하고 있구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나온 거고요. 또 기사 한번 또 볼게요. 이것도 뉴데일리 경제로 해서 장소희 기자님이 24년도 8월 13일 날 올려주신 거예요. 디램, 슈퍼호황, 삼성, 평택, SK 이천 증설 박차. 여기가 SK 이천 같은 경우는 용인 원삼을 얘기하는 거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익히 알고 계시는 고덕국제 신도시인 거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년 6월 정도에 이 부분을 하겠는데,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삼성하고 이 SK 그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뉴스에는 SK 같은 경우가 27년도 착공 들어간다고 하는데 1년 정도 땡겨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땡겨지면서 뭔가 자꾸 가시화가 되니까, 평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월달, 내년 6월이면 박차를 한다라고 했으면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준비 과정에서는 누군가가 들어와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한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조선일보 비즈라고 해서 이 인터넷 뉴스인 거고요. 노자인 기자님이 24년도 8월 13일 날 올려주신 거예요. 에어퍼스트 뭔가 끌어올렸더니 삼성전자 호재, 이번엔 에어 프로덕츠로 옮겨가나, 이 상황인 건데, 이것만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뭐 하는 업체인지를 몰랐거든요. 에어 퍼스트가 뭔지, 에어 프로덕츠가 뭔지 이거를 몰랐었던 상황인 건데, 이 부분이 뭐냐면 저희 그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삼성전자에 1기, 2기, 3기, 4기가 들어가는 상황인 건데, 그 기에 들어갈 때 가스를 공급을 하는 그 업체들이 있잖아요. 가스가 들어가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 중에서도 이런 업체들이 에어퍼스트나 에어프로덕츠 이런 부분들이 가스를 좀 주입하는, 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M&A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 M&A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가치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체의 매출이나 이런 거를 또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 기사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이 기사도 아래 링크를 좀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내용은 정리를 하면 딱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 기업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 매각에 대한 가치, 이 금액을 책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 5기 그 안에 들어가는 가스 그 공급량에 대해서, 그 매출에 대해서 뭐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까지도 이 기업에서는 가치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몇 조에 더 값어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다른 거는 다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기업체가 몇 조가 되는지 뭐 그것까지는 전 관심이 없고, 이 부분들이 P5공장에 어찌됐든 간에 가스를 공급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P5공장이 될지 안 될지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카더라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기업체가 P5공장에 가스를 뭐 공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그러면은 5공장까지는 된다라는 소린 거네. 그 진행한다는 소린 거네. 저는 이제 거기에 필이 꽂힌 거죠. 지금 자기 설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5공장마저도 지금 다 이 정도의 건물이 짓기도 전에 이 정도의 이 부분까지도 다 정리가 되어 있었구나라는 거. 그러다 보니 평택 같은 경우는 5공장이 됐든 6공장이 됐든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구나, 잠시 딜레이가 될 뿐이었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뉴스를 잠시, 제가 다른 거를 풀어드리기 전에 잠시 뉴스를 보여드리는 상황인 거고요. 이 뉴스는 아래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인 거고, 현재 평택 금연은 아파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저번 주에 올렸던 영상보다는 또 뭔가 바뀌었나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평택, 이거는 네이버 부동산에 그 우리가 매물 올리는, 그 매물을 보시는, 이렇게 일반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물을 보시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네이버 부동산. 그래서 여기 지제역이 여기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제역 센트럴 시티라고 있어요. 지제역 더샵 센트럴 시티. 요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슈가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 지제역 같은 경우가 지금 1호선에 지하철역이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SRT가 수서발, 부산 요 정도 다니는 SRT가 다니고 있고요. KTX역이 확정이 됐죠. 그리고 아직 개통은 안 했는데 KTX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GTX A노선하고 C노선 이 부분이 예정이거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5개 역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제역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범접하기가 금액이 너무 높으니까 범접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기사에 거의 9억이 조금 떨어지는 뭐 8억 8,500인가 그 정도의 계약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금액에 나올까?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한번 보려고요. 여기 지제역 더샵 센트럴 시티라고 써 있고요. 이 금액은 그 금액이 아닌 거고 지금 보시면 여기 33평 제가 ABC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동일 매물은 그냥 한 번에 보게끔 제가 체크를 했고요. 지제역 더샵 118동이고 7억 8천 4층인 거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 103동에 11층이 8억 2천 7억 9천 8억 8천 8억 8천 8억 1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8억 8천 얼마에 거래가 됐어요 라고 그거를 딱 찍는 순간에 기존에 웬만치 괜찮은 층이었는데 8억 8천 정도 찍은 걸 보면 또 금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못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층 같은 경우에도 8억 8천이고 5층은 8억 3천 이런 정도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영상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지제역하고 정말 가까운 게 센트럴시티가 맞아요. 맞는데 조금만 거리만 조금 더도 괜찮은 데가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 데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 여기 힐스테이트 지제역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힐스테이트 지제역인 거고요. 여기 부분이 지제역하고 이렇게 보시면 지제역하고 지제역 센트럴시티를 거쳐서 바로 옆에 있거든요. 여기 33평으로 제가 체크해 놨죠. 그래서 이게 이제 7억 2천대 24층이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게 8억 8천대인데 얘가 7억 2천대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7억 2,500 요거는 6억 5천이라고 하는데 1층 그리고 7억 5천대 요 정도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요거 거리 요거 하나 요 초등학교 하나 거리 뛰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확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찌 보면은 가성비는 얘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왜냐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에 들어가려면 이제 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9억을 찍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그 옆에 있는 그 힐스테이트 지제역을 좀 노려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그래서 요 지제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고덕제 신도시는 어떠니? 라고 물어본다면 보여드릴게요. 자, 고덕신도시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서정리역에 역세권인 아파트가 1단계가 있을 거고 여기 국제학교가 들어온다는 에듀타운에 2단계가 있을 거고 1단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 부분이 제일 풍경채였거든요. 왜냐? 초중고가 다 있거든요. 초중고가 다 있으면서 지금은 중학교가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내년 가을이 되면 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개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신한인스빌이나 아니면은 제일풍경채는 초중고가 다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서한 이다음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은 있는 아직까지는 건물에 입주를 못하는 상황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괜찮은 게 제일풍경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여기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유일하게 수영장과 사우나 시설이 있는 데가 여기. 그렇다고 해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살고 있는 33평 아파트에 그 관리비를 그대로 받은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매매 물건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33평으로 제가 체크를 했고요. 동일 매물을 묶었고요. 6억 5천. 여기 오시면은 130동에 7층이라고 해요. 남동향이고 이거는 6억이에요. 6억이면 정말 괜찮죠. 이거는 진짜 빨리 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7층이면. 그래서 그 부분인 거고 다른 거는 뭐 6억 5천. 제가 이거를 조작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냥 보여드리는 거지. 6억 5천, 6억 8천, 6억 7천, 7억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8억원은 어떠니? 8억원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8억원을 한번 봐드릴게요. 자, 8억원 같은 경우가 이게 33평형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7억, 6억 8천, 7억, 8억, 6억 7천 이런 정도예요. 그래도 7억 2천, 7억 3천 넘어가던 게 조금 조정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6억 8천에서 7억은 가져가야지 8억원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 갖고 있는 돈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안 돼요. 안 되는데 33평에는 거주하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낡은 데로 가셔야지. 낡은 데로 가야 되는데 그 낡은 게 어느 아파트가 괜찮은지 한번 추천해줘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볼게요.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는 신규 아파트이면서 고덕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출발하는 게 토지대가 높은 상황에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금액 아니고는 사기가 힘든데, 이 금액보다 지금 제가 1단계의 부분을 6억 5천대, 7억대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2단계는 그러면 싸지 않겠니? 이제 구도심 보기 전에 2단계는 싸지 않겠니?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단계를 좀 볼게요. 자, 2단계 부분인 건데 여기서 제일 저렴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리슈빌 아파트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리슈빌을 볼게요. 자, 리슈빌 아파트인 거고요. 면적은 33평형 이렇게 단일평형대로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6억 5천대, 5억 9천대, 4층이 5억 9천, 그 다음에 5억 8천, 6억이 조금 안 되는 이 금액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까 6억 5천 했던 제일 풍경채보다 여기가 낫겠네? 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낫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거기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는 초중고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리슈빌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달라요. 이게 중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아닌가요? 근데 왜 네이버에서는 여기 중학교로 나와 있지? 이거 초등학교예요. 고덕초등학교. 여기를 다녀야 되는데 이 리슈빌 아파트는 이 고덕초등학교를 못 가요. 고덕초등학교를 못 가고 여기 있는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리슈빌을 내가 자녀가 초등학교를 다녀야 돼.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은 일단은 학군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은 단점 아닌 단점.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괜찮은데 호반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 2단계에서 정말 괜찮은 아파트를 내가 거주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일 풍경채 2차, 3차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금액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 금액에 내가 정말 못 들어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구도심으로 가셔야죠. 그러면 구도심에서도 어디가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하나 추천해 드리는 데가 여기 이충동 현대아파트. 정말 많이 낡았어요. 왜냐면 지금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충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떻게 괜찮냐? 왜 괜찮냐? 그거를 좀 풀어드릴게요. 여기는 보시면은 30평형대하고 그 다음에 37평형, 46평형이 있어요. 33평형이 없어서 37평하고 기준을 좀 잡아볼게요. 37평형으로 했을 때 3억 7천, 4억, 3억 6천, 3억 8천, 3억 6천에서 4억 사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여기는 이제 대지권 비율이 굉장히 커요. 대지권 비율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나중에 재건축되면서 나한테 플러스 되는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있겠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확정이 됐어요가 아니고 추진 중이에요 하려고. 그러다 보니 이 기간은 얼마나 걸려?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단지 조성을 정말 잘 해놨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괜찮고, 여기서 서정리역 다들 걸어 다니시고요. 서정리역 여기 인근에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 다 걸어 다니시고,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서 강남 가는 강역버스, 그 버스를 다 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4억을 들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평택이 지금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전세가율이 50% 정도 보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 실투자 금액이 조금 많이 있는 부분. 그래서 이거를 좀 내가 실거주를 하는 방향에서 옮겨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 금액, 내가 지금 4억대 갖고 있어요, 6억대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로 선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이 맞는 거고. 그리고 간혹 그 얘기를 하세요. 2, 3년 후에 들어갈 곳인데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2, 3년 후에라도 제가 봤을 때는 깔고 앉아 있는 돈이 거의 5억 이상은 되시잖아요. 5억 이상을 내가 깔고 앉아 있을 때 3천 갭을 보냐, 1억 갭을 보냐, 2, 3억 갭을 보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쾌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2, 3년 후에 입주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분양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가재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판이 됐어요.
저층 일부가 남아있는 상황인 거고 다 완판이 됐고 이 부분이 브레인시티로 넘어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브레인시티에 주말에 갔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오그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완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8사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가 분위기를 지금은 조금 슬슬 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상황이었고 제가 다음 주 정도에는 그 중흥 브레인시티에 있는 모델하우스 한번 가서 어느 정도의 상황인 건지 그거를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제가 얘기해 드렸던 이 부분들이 다 이해가 가신 거죠. 그래서 매스컴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아파트 부분도 조금씩 바람이 불면서 금액이 올라가더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아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뉴스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거기 가서 그러면은 나는 뭐를 사야 되니?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는 지금 당장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왜냐 워낙에 촌이다 보니까 뭐 오피스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괜찮은 토지들을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 토지는 다가구 지을 만한 토지들. 왜냐? 이분들 같은 경우가 들어오게 되면 인부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인부가 들어오면 먹고 마시고 자고 해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들어오는 자리에는 들어가서 거주할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쇼츠로 해서 모듈 주택 그거를 한번 찍어봐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용인 원삼 편은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또 갔다 온 그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명쾌하게 정리 한번 해봐 드릴게요. 네, 이제 정리 한번 해봐 드릴게요. 뉴스 보여드렸고 그리고 현 상황이 바람이 불어서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번 주에도 저는 집을 보여드렸거든요. 집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마인드가 다르게 오세요. 평택 분들이나 평택 인근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그래도 2, 3천이 올랐으니 얘가 좀 기다리면 떨어지겠죠. 그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평택이나 평택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고 외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니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평택 사람들 같은 경우나 평택 인근에 있는 분들은 나중에 조금 더 반등할 때 그때 사시는 게 평택 분들인 거고 원래 현적 분들이 그러세요. 이 현장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에 대해서 옛날에는 얼마였는데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매매를 못 하시거든요. 근데 외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를 눈으로 보셨던 분들이다 보니 마인드가 다르게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부분인 거거든요. 내가 옮길 생각이 있어. 옮길 생각이 있으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판단을 해보시고 제가 그 판단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앞에 서두에 그렇게 뉴스 보여드리고 삼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했었던 부분인 거거든요. 제가 풀어드렸는데 이거를 인지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렴하게 그래도 저렴하게 사시는 거고 인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2, 3천 높게 사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했었던 상황인 거고 계속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제가 봤을 때는 뉴스를 정확하게 저는 믿지는 않거든요. 이 뉴스도 정말 죄송한데 조작 아닌 조작이 저는 들어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도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분위기를 조금 벽에 하고는 있었는데 이 뉴스 자체가 그리고 삼성이 그렇게 움직여 준다면 인부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들어오는 거는 기정사실인 거거든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가 누가 들어오는지 지금 계속 소진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풀어드린 거고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